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오늘자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좌 추적이 끝나면 검찰은 문재인이 이상직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을 추정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계좌 추적까지 안 했을 것이고, 계좌를 들여봤다는 것은 소환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고발한 지 무려 4년 만의 계좌 추적입니다. 검찰의 넉장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독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대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서 계속 미적거리다가 최근에 왔어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은 문재인 부부로부터 문다혜 부부에게 얼마 정도의 돈이 흘러갔는지 이것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부부에게 딸 문다혜 씨 부부는 말하자면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위 서창호 씨의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사위 서창호 씨를, 지금은 이혼했지만 사위 서창호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라는 연봉 억대가 넘는 자리에 보내고 나서야 문재인 부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은 문다혜 부부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이전에는 얼마 동안 매달 얼마씩의 어느 정도 규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왔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의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는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 3부에서는 형사 3부 소속 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서 막바지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왔죠. 그 결과물이 아마 계좌 추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전직 대통령 가족의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볼 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2018년 7월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금 지원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자인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그 생활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원하게 되었다면 생활비를 떠넘긴 것이고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모르겠지만 김정숙은 대담한 스타일 또는 무식한 스타일, 그런 걸로 볼 때 계좌 추적을 통해서 다른 금전 거래 흔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흔적이 발견된다면 사태는 일파만파가 되겠죠. 문재인의 전사위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은 2018년 7월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넉 달 앞둔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했고, 그 넉 달 뒤에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던 것입니다. 타이밍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취업이죠. 취업이 결정되면서 문다혜 가족 구기동 빌라를 서둘러 매각하고 허둥지둥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뒤늦게 드러난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를 듣고 온갖 말들이 흘러나왔죠. 사실 대통령 가족,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에 있다가도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것이 귀국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히려 문다혜 씨 가족은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딸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경호 문제를 비롯해서 온갖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그대로 태국 이주를 결행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진공 이사장이던 이상직은 문다혜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때 태국 현지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부동산 업자까지 연결해 줬죠. 하여튼 그렇게 쌀떨하게 챙겼습니다.
검찰은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중진공 이사장직과 2020년 총선 공천, 그리고 이스타젯 항공에 대한 알짜배기 항공 노선 배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수사 이미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제공한 것은 항공업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했던 사위 서창호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것입니다. 당시 월급은 800만 원 정도였고 태국에 머물던 2020년대 초까지 매월 주택 임대료로 35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문다혜 가족이 국내로 오갈 때 이스타젯 항공편을 또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치면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다혜는 태국에 머물면서 경호원을 통해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문다혜 아들이 태국에서 다닌 프라이빗 스쿨은 연 학비만 해도 4천만 원이 넘는다는 현지 취재를 통한 보도가 있었죠. 주택 임대료야 35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월 800만 원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하고 그 짧은 기간에 6천만 원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창호의 특혜 취업이 거래였다면 특혜 취업을 꾸준히 챙겨주면서 2020년 총선 공천이라는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총동원된 비리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금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공천, 항공노선 이런 거래가 모두 특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주인가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환에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진술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은 버티면서 정치 보복 주장으로 연결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는 셈인데 임종석이 만약에 검찰에 소환되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아마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미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아마 상당한 혐의를 입증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석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게 굉장히 열이 받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지를 달고 있다면 어떻게라도 버텨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재명이 끝내 공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배지를 달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 자신은 검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검찰 수사 내용만을 볼 때는 대가성 뇌물이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입증하는 부분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문재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가족 비리와 연루된 혐의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도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9월 15일이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퇴임을 꼭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신임 검찰총장에게 마무리를 떠넘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